올해 선거를 앞두고 각 주마다 선거구 재조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방 하원 의원, 연방 하원 의석이죠. 상원은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 주마다 무조건 2명씩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는 거라서 문제가 없는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로 하원 의석을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각 주의 인구가 매번 바뀌니까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주를 대변할 수 있는 연방 하원 의석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에 몇 자리, 어떤 주에 몇 자리,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주는 하원 의석이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주는 하원 의석이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되죠. 인구가 변했으니까 선거구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되는데, 그것도 민주당, 공화당 간에 상당한 기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소송전이 계속 이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538이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집계를 해놓은 내용이고요. 현재까지 결정되어져 있는 곳들, 이제 빨간색이면은 공화당에 유리한 지역들, 파란색이면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 약간 노랗게, 빗금쳐서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이 선거구 지도가 결정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현재 선거구 지도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곳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현재까지는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의석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8개 주가 결정이 다 안 돼 있는데, 그 8개 주가 결정이 다 되면 공화당 의석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오늘 오래간만에, 조만간에 이게 다 결정이 끝날 건데요.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한번 중간 점검 정도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38 사이트에서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538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지도이고요. 색깔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진한 파란색이, 이것이 이제 민주당 쪽이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고요. 옅은 파란색은 약간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 조금 유리한,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정말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박빙의 승부를 벌여야 되는, 약간 분홍색으로 나온 것은 공화당 쪽에 조금 유리한 것이고요. 빨간색은 공화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빗금친 노란 칸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져 있는, 선거구 지도가 결정이 안 된 곳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빗금 쳐져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 그 다음에 미주리, 여기 보면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있고요. 이쪽에는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런 곳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뉴햄프셔, 이런 지역들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지역들입니다.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정은 됐으나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주들이 있죠. 알라바마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주들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건 뭐건 간에 의회에서 일단 지도를 결정한 곳들은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데, 현재 165석, 이렇게 165석이 그 민주당이 확보한 자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석은 공화당이 확보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27석이 지금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자리. 현재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마치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는 것처럼 한 20석 정도 앞서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Change from old maps 하면요, 지난번 선거구 지도하고는 뭐가 달라졌느냐? 민주당 11자리가 더 늘어났고 공화당은 3자리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경쟁이 아주 심한 지역도 8자리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색깔이 확실하게 정해진 곳들을 합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다 합쳐도 하원 의석수인 435석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8개 주가 거의 대부분 공화당에 유리한 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8개 결정되지 않은 곳들이 다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공화당에게 더 유리한 형태가 되면서 실제 결론은 공화당한테 유리한 것으로 나오게 될 건데요. 자, 일단은 한번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주당이 유리한 자리는 2개 정도,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최소 4개에서 6석은 공화당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로 가서 보면은 펜실베니아도 지금 여러 개의 지도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도 종류가 어떤 게 결정이 될지 지금 확실치 않아서, 근데 보시면은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민주당 쪽의 의석보다는 공화당 쪽의 의석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8개 주들이 대부분 공화당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산티스 주지사가 내놓은 지도안이 있는데 이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 상당히 많이 공화당이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적게는 한 20석 정도, 그리고 많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뭐 45석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맥시멈 45석까지도 더 많이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45석까지 확보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원은 과반수만 차지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다른 특별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반수만 넘어가면 되는데, 공화당이 현재 상태에서 5개만 뺏어오면 과반수로 바뀝니다. 5자리. 그런데 이미 지금 한 20개 이상 공화당이 뺏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커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상원인데, 상원은 단순 과반수가 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사실은 상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숫자가 되려면은 60석 이상을 차지해야 사실은 권력을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공화당에서 10석을 뺏어와야 되는데 10자리를 뺏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원은. 하원과 달라서 상원은 그렇게 쉽게 숫자를 이렇게 크게 변동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 자리만 더 뺏어온다고 하면은 다수당 위치를 바꿀 수는 있다, 이렇게 단순 다수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60석을 못 만들더라도, 근데 한 자리를 뺏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선거는 조지아주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지아주가 지금 이제 라파엘 워녹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워녹 의원은 이제 상원의원 활동을 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임시로,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통해서 자리를 차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 기록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특별히 주민들에게 어떤 큰 인상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 교회 목회자라는 부분도 좀 있고,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허셜 워커라는 프로축구 선수의 출신, 이 허셜 워커는 오랫동안 흑인 유권자 사회에서 보수당 운동을 해왔던,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허셜 워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점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박빙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지아주가 이번에 다시 이 연방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제대로 지금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538.com 들어가시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공화당 쪽이 좀 더 유리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막판에 이 지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16대 11에서부터 20대 8까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이 16석을 차지하느냐, 20석을 차지하느냐 이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지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각 주마다 각 주에서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이제 연방 하원에 한인 의원들이 4명이 들어가 있죠. 공화당에 2명이 들어가 있고 민주당 쪽에 2명의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새롭게 추가가 되는 한인 의원이 있을지 그것도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민주당 한인 의원들이나 공화당 한인 의원들 중에서 계속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런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지아주에서는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자는 유진철 후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유진철 후보 조만간에 저희가 자리에 모실 계획인데 지금 이제 조지아주 7선거구 후보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마음의 응원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